안녕하십니까. 화생왕 송대표입니다. 2025년도 2월 26일 수요일 현재 시간 오전 11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벌써 어느덧 주중의 중반부인 수요일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조금 주춤하는 게 아니고 또 기다려보는 것이 아니고 선제적 대응들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증시 분위기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지 같이 한번 보시면서 오늘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159포인트, 0.37%가 상승한 43,621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주가는 전장 대비해서 260포인트, 1.35%가 조정을 받았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0.47%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나스닥이 낙폭이 가장 컸고 다우지수는 반등에 성공했고 S&P 500은 약세에서 마감이 됐는데, 제가 이제 어제 드렸던 설명 중에 오늘 새벽이 분수령이다, 중요한 분수령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자리에서 반등을 하지 못하면 분위기가 다소 넘어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다우지수는 진짜 치열하게 싸우다가 저도 밤에 시장을 보고 있었는데 정말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흔히 말해서 머리 터지게 피 터지게 싸움을 해서 이겨는 냈어요. 사실 이걸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게, 거래 규모를 보시면 직전 이틀간의 거래량을 넘어서는 거래량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결국은 흔히 말해서 물량으로 때려 막은, 물량으로 쏟아부어서 막은 형태를 보이면서 우격다짐으로 주가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급발진하고 있는 자동차를 차량 내에 있는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 엔진 브레이크 등등등을 다 써가지고 차를 세우려고 했지만 차가 서지 않으니 앞에 트럭이 와서 도와주든지 경찰차가 와서 도와주든지 거의 우격다짐으로 이 차를 세운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우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뭐 주가라는 게 이렇게 찍고 V자 반등 이게 아니거든요. 이 브레이킹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다우지수는 그래도 어렵게 싸워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괜찮았어요. 네, 이 부분만 놓고 설명을 드리면 그냥 나쁘지 않았거든요. 나쁘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3대 지수가 좀 비슷하게 그림을 그렸으면 분석이 좀 쉬운데, 사실 3대 지수가 다 길이 갈려가지고 분석이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분석 안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저는 이제 어느 정도의 구도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S&P 500도 사실은 주가가 마이너스권에서 끝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보기 좋게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아줬기 때문에 쏘쏘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나스닥이에요. 나스닥도 아래 꼬리를 달아주기는 달아줬는데 너무 쉽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전 거래량을 때려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힘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이게 왜 그랬느냐가 중요한데, 그 왜 그랬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경제지표라는 것이 제가 밥을 먹었냐, 고객님들이 밥을 드셨냐, 식사를 했냐, 이걸 가지고 경제지표가 나오진 않겠죠. 그게 경제지표의 주제는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제지표는 말 그대로 경제에 대한 지표인데, 경제에 대한 지표는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어요. 왜 사그라들었냐면 연준 쪽에서의 문제는 없다라고 봐도 되는데, 어디서 문제가 되고 있냐면 계속 무역 분쟁과 관련된 이슈가 문제가 되고 있죠.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관련된 제조업이라든지 소비자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거나 오르는 현상들을 주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무역 분쟁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미리 선반영하는,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금 가격이 그렇죠. 금이 올라가야 될 상황이 있을까? 금이 당장 내일 지구가 멸망해서 금이 없어진다고 하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영향 때문에 너도 사고, 나도 사고, 님도 사고, 나도 사고, 이게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구조를 취하는 것처럼 경제지표 역시 무역분쟁이 실행된 것은 아니지만 무역분쟁과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은 저울질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경제지표는 계속해서 나쁜 상태를 아직은 반영하고 있는 상태고, 사실 그 가운데 경제지표가 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참 해피하겠지만 현재로선 그러한 국면을 보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경제지표에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왜? 무역에 대해서 미리 선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PC를 기다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쏘쏘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저희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중요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사실 저는 엔비디아 실적을 막 눈에 쌍심지 키고 쳐다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냥 나오면 나오는구나 하고 보는 스타일이지, 뭐 그 대부분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뭐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아침에 제가 일어나는 시간대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뭐 즐겨 보지 않고 그냥 후속 대응을 많이 하는 편인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어진 이유가 빅테크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사실 뭐 그동안 버블이냐 버블이 아니냐 얘기가 계속 많았지만 지금은 버블이 터지듯하게 지금 빅테크들이 완전히 쓸려 내려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빅테크의 부진함이 너무 큰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턴어라운드를 시켜줄 수 있는 내용이 너무 없어요. 이 부분을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어떤 재료가 좀 필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신규 계약이 대규모로 튀어나왔다고 하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빅테크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과정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계실 테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또 재료가 볼 수 있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실적이란 카드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가 뭐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다 같이 한 놈, 원래 이제 빅테크가 오를 때도 솔직히 그냥 다 같이 올랐잖아요. 다 같이 올랐어요. 그냥 다 같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놓고 보면 여기에서 주가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다 같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특별히 뭐가 좋아졌다 이런 부분보다는 오르다 보니까 재료가 따라온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엔비디아의 실적 하나가 파급 효과가 클 수 있겠죠. 사실 여기까지도 좀 깨져버린다, 시장을 못 돌린다 하면 굉장히 좀 어두운 그림자가 시장에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빅테크는 어차피 묶음이에요. 묶음.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 치약 4개짜리 번들, 저도 지난주에 주말에 치약 사러 갔다 왔는데 4개짜리 번들을 이렇게 샀습니다. 이렇게 패키징화 돼 있죠. 뭐 샴푸, 린스랑 같이 패키징화 돼 있죠. 그럼 패키징 상품입니다. 그 때문에 이쪽 친구들의 실적이 나쁘지만 않으면 회복을 하려고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극심하게 나쁘지가 않으면 지금은 빅테크가 전체적으로 투매를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개선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뉴스를 계속 내보낸다고 하는 것이, 솔직히 이미 테슬라에 대해서 몰랐던 분은 안 계시죠? 여기 유럽에서의 판매량이 떨어졌다는 것은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 쪽에서 판매량이 떨어졌다라는 이유 등등등으로 내용을 잡아서 급락이 나왔어요. 사실 어제장이 나스닥이 빠진 이유는 테슬라가 완전히 박살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도 테슬라가 오를 때는 그냥 트럼프랑 같이 노니까 올랐던 거거든요. 그렇죠? 트럼프랑 같이 노니까 그냥 주가가 반영됐던 것인데, 지금은 반대로 거기에 대한 위험 리스크들이 반영되어지면서 빠져버리는 상태가 되고 있는 거죠. 분위기가 썩 좋지 못했는데 이 부분을 반전시키려면 테슬라가 갑자기 내일 아침에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주가를 부양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테슬라에서 갑자기 무슨 자사주를 매입해가지고 주가를 부양한다고 나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지금은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할 내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봤을 때 테슬라가 손쉽게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아마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그 분기점은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이 오픈되면서 변화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여튼 지금은 그냥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장이 나쁘다의 좋다의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하고 분석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할 내용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상황은, 지금의 환경은 어떠한 환경이다. 결국은 빅테크 쪽의 차익 실현의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싸움 국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뭐라고 할까, 낙폭이 가하다 이런 표현 원래 하면 안 돼요. 주가의 상승이 가하다, 낙폭이 가하다 뭐 이런 말은 원래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지만 단시간적으로 너무 집약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조금 꼼수기가 있지 않을까. 이게 딥시크 때 명절 때였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딥시크 때가 명절 때였는데, 제가 그때 명절 때는 전가에 전 매매를 하고 명절 때 거래를 안 했지만 이렇게 단발적으로 쏟아내버리니까 그냥 땡겨서 고점을 잡아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여기까지는 제가 용인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용인이 됐는데, 여기는 제가 봐도 조금 뭐라고 할까, 오버액션을 좀 하지 않았나 싶은 부분이 있는데, 환물의 꿀을 보면 뭐 또 당연한 주가라서 이 테슬라의 주가를 보면 당연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해주긴 하지만 상황에 뭔가 속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다우지수, 저는 이제 3대 지수를 항상 묶어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 경기라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바닥 경기가 좋으면 중간 허리 경기도 좋은 거고, 상투 경기도, 고가 경기도 좋고, 위쪽의 경기도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낙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서 밑에까지 고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경기가 좋다라고 우리가 보통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사실 좋다 나쁘다의 평가를 할 때 다우지수만 좋을 수는 없고, S&P 500만 좋을 수는 없고, 나스닥만 좋을 수는 없거든요. 얘네 세 마리는 그냥 같이 하나의 세트, 치약 같은 패키지 상품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우지수가 브레이크를 잡아나다 보니까 너무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제가 굳이 봐야 될 필요성은 잘 못 느끼겠습니다. 어제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어제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주 중요한 분수령에서 버텨는 냈는데 회복이 좀 애매했고, 특히 이제 기술주가 숨에 가까운 부분을 맞다 보니까 그 판단이 조금 저도 애매하긴 하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번 같이 보면서 저희가 시장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러한 내용들 가지시고 잘 접근해보셨으면 좋겠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이 다소 변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두지만, 일단 다우지수가 브레이크를 잡았다는데 관점을 두면서 시장 보셔도 무방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시황 브리핑은 여기까지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 대표였습니다.